자, 오늘은 인간과 지구 발달 중에서 슈타이너가 추가로 몇 가지 필요한 언급이라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짚어줘요. 중요한 얘기도 있지만 특히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어, 슈타이너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여러분이 슈타이너가 되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누구를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든지 간에 뭐 크리슈나 무르티를 공부하든지 간에 니체를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글자 뭐 그냥 이 공부의 내용 이런 것만 봐서는 그 작자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 좀 배워가지고 강의해야 되고 강단에서 해야 되고 교수해야 되니까 지식만 캐내면 돼라고 하는 게 현대 물질 문명에서의 우리 교수님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내가 저 글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라는 갑갑함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제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슈타이너의 시선을 가지고 제 도움을 받아서 이건 내가 쓴 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모든 철학, 사상, 종교 책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고찰에서 전달할 내용은 지구기 이전에 인간을 비롯하여 인간과 관련된 실체들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뿅 해가지고 지금 나로서 살고 있죠. 에고거리잖아요. 에고를 등에 업고 업을 등에 업은 물질 세상의 나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의 발달 단계를 보는 거죠. 이것의 발달 단계.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지구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이렇게 레무리아기 우리가 들어봤던 뭐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이런 기들을 굵직굵직한 인종들을 거쳐서 지금 아리아인까지 온 거죠. 아리아인. 자,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우리가 지구라 부르는 행성에 연관시키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이미 일련의 발달 단계를 통과함으로써 지구상에 현존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발달 단계를 셋으로 구별하는데 세 가지. 이 단계들을 세 가지 행성의 발달 단계라고 부른다. 신비학에서는 이 단계들의 토성기, 태양기, 달기라는 이름을 붙인다. 여기 나와 있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세 분리설 정도로 보면 7살, 14살, 21살 뭐 이제 요렇게만 봤으면 그냥 이 발달 단계랑은 다르지만 생각하기에 우리가 7세 때가 있었고 14세 때가 있었고 21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세 때. 그냥 이런 그냥 단순한 비교로 보면 그리고 28세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그때의 지금을 맡고 있는 지구의 나로서 있기까지 어떤 이런 발달 단계를 거쳐왔다 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비교하자면. 그게 아카식 전 우주의 내 기록으로 봤을 때 토성기, 태양기, 달기라고 분리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다. 제가 아카식 레코드를 몰랐을 때 비록 천부경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기록을 봤지만 아카식 기록을 보아하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명하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 거의 일치가 돼요. 어, 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휘가 바뀌거나 문명이 바뀌거나 과학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하거나 달라진 게 있을지언정 근본의 이치들은 슈타이너가 제대로 봤구나. 제대로 공부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아직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슈타이너 선생님이 대단한 거죠. 독일에 태어나서 우리 천부경도 모르고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신지학의 도움은 받았으나 이렇게 자명하게 순서대로 쭉 나열했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부처님도 못했고 예수님도 못했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치상, 생활상, 그때에 맞는 교리, 그때에 맞는 자기 생활에 있어서 처절하게 싸웠던 몸으로 실천했던 분으로서는 성자가 확실하죠.
과학물질 문명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준만 해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를 굳이 너무 하찮게 볼 필요도 없고 추앙할 필요도 없으나 예수 부처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치는 알고 100년 전, 150년 전에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성자가 남길 수 있는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스펙트럼을 보시란 말이에요. 슈타이너 한 사람의 스펙트럼. 이치적으로도 거의 다 있고 인지학이라 그래서 역동농업이라 그래서 교육, 발도르프 실제로 우리 물리 세상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신의 세상에서부터 인간의 세상까지 그 스펙트럼을 다 자명하게 모든 고리로서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대단한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 작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있었으면 우리 귀에 들렸겠죠. 그래서 신지학에서 왜 인지학으로 왔는지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슈타이너가 이 부분에서 대단한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덜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슈타이너 선생님이 100년 전에 와서 미리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여러분이 신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새겨놓고 간 사람이 최수훈 선생님 동경대전에 나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이치든 물리든지 간에 물질 문명은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온 거고, 우리는 주역을 통해서 여러 성자들이 쭉 하고 올라왔던 거고, 철학을 각자가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미션 중 하나는 동서통합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러한 서원이라든가 뭐가 인지가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서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산다 생각했을 때는 궁하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음이란,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깨달음이란 게 올 턱이 없어요. 올 턱이 없다. 이게 여러분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물질력에서 그만큼 괴롭힘을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괴롭힘을 주는데, 절대로 그렇지만 역으로 물질력이 많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깨졌다고 저는 더 강조하죠. 산속에 처박혀서 20년, 30년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여자가 아른거리고 막 사업, 돈, 막 계속 이러니까 나 싫어, 지쳤어.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30년 지나서 깨달을 수 있을까?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드물어요, 드물어. 물질 세상에서 그 정도 혼란도 못 견뎠으면서 산속에 그거 들어간 건 뭐예요? 도망, 도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력이 굳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게 도움이 안 될 소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자, 물질력이 있던간 없던간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더 서원을 가지면 돼요. 전 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내가 이 힘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평화로움을 어떻게 쓸까라는 서원이 있어야지, 홍익홍익거리면서 평화 거리면서 비워라 비워라 거리면서 공공 거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와서 몰라 하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좀비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 서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살짝 삐뚤어지면 뭐하고 연결이 돼요? 권력, 돈. 이거에 가장 많이 망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멀지만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망가져요? 평화로움. 이게 삐뚤어진 공사상이죠. 평화로움에 그냥 좀비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을 죄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서 오냐? 그 허무주의적 이상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이 서원이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보살 거리는 거죠. 저도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요만한 불씨, 지장보살의 서원에 진짜 요만한 불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 나는 그냥 공부하지, 나 먹고 사니까 그냥 나 좀 깨달으려고 하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자타불이 일찍다 다즈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온다. 동무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더라도 제가 서원을 강조하는 부분을 왜 강조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코스프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제 강의에 의지한다거나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원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토성기, 태양기, 달기를 지나서 지금의 나로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서.
이런 명칭을 보면 일단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천체들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자, 단어는 토성, 태양, 달, 우리 지금 토성, 태양,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치로 봤을 때는 토성,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의 토성, 태양, 달로 그냥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바운더리가 좁아. 그거는 그냥 과학물질 문명의 몫으로 둬야 되죠. 우리가 이치로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명칭은 수준 높은 심리학자라면 알고 있는 대로 이 명칭들은 오늘날의 천체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의 이치, 더 올라가서는 천부경의 이치, 그런 것들을 알고 토성, 태양, 달, 지구를 바라봤을 때 아, 이치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에서 보는 토성, 태양, 달, 지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왜 환운동을 하면서 태양은 우리를 보고 계속 방긋방긋 태양의 빛을 비춰주고 있고 태양은 졌다 떴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한테 따사로운 햇살을 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토성은 저 멀리서 고리가 있잖아요. 토성이라고 하는 놈은 왜 자꾸 고리를 있는 채로 저 멀리서 왜 그렇게 홀로 외로에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게 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그래서 천체가 풀어진 것은 여러분 사지가 풀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이 우주적 시선을 갖고 있으면 태양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태양, 지구, 달, 예를 들면 뭐 토성 상관없어요. 태양, 지구, 달, 토성이 여러분의 팔다리예요, 그냥. 우주적 시선으로 그냥 태양계를 바라보면. 그죠? 그러면 더 큰 우주적 시선으로 여러분이 이 우주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적 시선으로 그냥 우주 자체를. 그러면 태양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 자체가 그냥 난데 그런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구 할머니 그림 보면 마구 할머니들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선만 가지면 정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실제로 우주를 지구를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시선을 가지고 지구만 바라봐도요. 여러분 지금 그 누가 뭐래도 깨달아요. 진짜 양심적인 그 시선만 딱 가지면. 그런데 그 시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식에 빠져 있는데 이치를 조금 안다고 자기가 그 시선을 가졌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그 물리 세상 안에서 양심자명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랑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를 지금 우리가 명명하는 거하고는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면서 바로 뒤에 수준이 높은 신비학 자라면이라고 전제를 달죠. 수준이 높은 신비학 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명칭을 오늘 천체 그대로에 접목시켜도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뒤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 자명을 찾는 것이 우주 섭리 안에서 찾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서 마고 할머니의 시선을 진짜 갖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현실하고 대비시켜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지 이게 공평한 사고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글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한 세 가지 상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왜냐하면 이제 지구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언급하면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한 세 가지 상태에 선행하는 또 다른 상태가 없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보세요. 달기, 태양기, 토성기 그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고? 그 이전에도 무언가 있었다고? 그 말이잖아요. 다만 이 세 가지 상태보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신비학의 탐구로는 당분간 조명이 불가능한 암흑 속으로 사라진다. 자, 지금 제가 이치 세상이에요. 이치 세상이에요. 강의 중간중간마다 폴라리스 시대 이전에는 뭐 없었을까요? 토성기 이전에는 뭐 없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거. 세 가지를 선행하는 물론 세상도 있는데 슈타이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신비학 탐구로는 당분간 조명이 불가능한 암흑 속으로 사라진다. 말하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런 느낌이 벌써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탐구는 순수한 개념들만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변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슈타이너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자, 예를 들어서 150년, 많이 쳐서 150년 전이라 그래도 과학물질 문명은 웬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50년 만에 그 과학물질 문명이 거의 10배, 20배, 100배 더 올라갔어요. 1500년 전보다 150년 전, 150년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차이의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전자현미경, 우주만원경이 만약에 발달했으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물질로만 봐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슈타이너 그냥 얘기해요. 왜? 옛날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 완전 미친 사람이 되거든. 진짜로 미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양자 세상이 있잖아요. 우주 정보론, 환상 무슨 홀로그램 우주론 막 이렇잖아요. 정보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천부경으로 쳐다볼 수 있는 우주 세상을 과학물질 문명의 과학자들이 물질력으로 그렇게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 이치도 없이 과학물질 문명, 순수히 그 힘으로 정보 우주론, 홀로그램 우주론, 다중 우주론, 평행 우주론, 물리 세상에서 그거를 정해봤자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줘도 모르지만 이런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물질력으로 닿았단 말이에요, 거의. 천보경의 일시무시에 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학물질 문명이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양심자명하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들그들 거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미 당하고 있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홍익하고 양심자명 찾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그냥 여러분 트위터하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당하는 거예요. 별게 없어. 유튜브에 그냥 당하는 거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기도 이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당장 그 위험한 공부는 멈추고 선생님들 자체가 좀 공부 더 하란 말이에요. 공부 더. 자, 이런 거 슈타이너가 왜 이런 걸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타이너 자체가 신비학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 공부도 충분히 됐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슈타이너가 만약에 나왔어도 몇 가지는 구분을 했겠죠. 그리고 먼저 말할 것과 나중에 말할 것을 나눴겠죠. 나눴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나눠요, 안 나눠요? 지금. 동무 여러분들 제 강의는 안 나눠요 절대. 안 나눠. 안 나눈다. 제가 청개노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주 세상과 무주 세상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메커니즘과 이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얘기해도 된다. 왜? 그들이 아무리 공부해봤자 진짜 우리의 세상으로 오지 않으면 그거는 뻥이기 때문에 절대 도달 못해요. 우리 얘기가 들린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우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된다.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도 선생님들이 지금 아무리 여기 우주섭리 안에서 막 떠들어도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죽을 때 한다. 죽을 때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러면 제발 깨부시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주 섭리 안에서 이건 말하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이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2022년 이후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비교가 어디 있고 비가 어디 있어. 자,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대 문명이 발달됐어. 우주 섭리 세상 안에서 고대 문명이 어떤 고대 벽화가 그죠? 뭐 어떤 유물이 발견됐어. 딱 발견이 됐는데 이 세상 지금까지 자기들이 뻥쳐놨던 역사가 다 뒤틀릴 만한 유물이야.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발견한 고고학자들이나 그 이치 알고 있는 사람들 죽여야죠. 그들의 작업이에요. 이거는 우주 물리 안에서. 우주 물리 안에서. 자, 이거는 왜 죽을까요? 물리 세상 아니니까 극명하게 극명하게 물질 세상 아니니까 실제로 죽여야 되죠. 왜? 자기들이 정보만 싹 가져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무슨 유물을 캐는 게 아니라 이치 세상이야. 이 유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치를 캐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공부가 되신 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처음 강의를 나오면서 1강 하면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을 왜 꺼냈을까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긴 해. 하지만 이치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들이 아무리 작업해도 자기가 이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들릴 것이고 일단은 들리지가 않을 것이고 지금 물질 문명 안에서의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는. 자, 두 번째는 그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동무 여러분들이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죽음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실제로 죽어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치만 말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들이 딱 보니까 자리라는 데가 막 떠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때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판단할 수 있죠. 제가 자꾸 사람들을 진짜 긁어서 깨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운동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나는데 진짜 저게 신이 되는 방법 같은데? 야, 잠깐 스톱시켜. 제가 사라질 수도 있죠. 우리 유튜브 강의가 확 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판단을 그들이 하면. 자,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우리는 옷 갈아입고 다시 올 거니까. 우리 금방 와요, 여러분. 금방 와. 옷 갈아입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할 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할 일을 할 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원. 서원 없이 그냥 이따가 애들 밥을 뭐 해주지, 내일 출근을 어떻게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을 할 뿐. 그래서 서원. 그래서 최소한 뭐 전 지구적 인류의 최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서통합을 저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 세상 안에서는. 자, 그런 면을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 정신적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지금 이 시대에 말해봤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고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100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시대가 왔다. 글로서는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천부경이 수십 년 동안 막 뿌려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천부경 거리는지, 이것의 핵심이 뭔지. 왜냐하면 저도 사상, 종교, 철학, 과학을 뭐든지 지금 다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물리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닌데 4대 힘을 완성시키는 통합장 이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끓는 것이다. 그게 중력의 힘이다. 라고 어처구니 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통해서 알았어요? 천부경을 통해서 알아버렸어요, 제가. 음. 하나하나 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신체의 눈으로는 일정한 범위까지만 볼 수 있고 지평선 너머는 볼 수 없듯이 정신의 눈 또한 일정한 시점까지만 볼 수 있다. 우주 섭리 안에서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 섭리 안에서의 시선은 아무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없듯이. 선생님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평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지평선을 쫓아간다고 지평선이 넘어지나요, 여러분? 지평선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적 시선을 가지고 지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보같이 계속 지평선, 수평선만 쫓아가니까 맴맴 도는 거죠. 쳇바퀴 돌듯이 맴맴 돌 뿐이에요, 여러분. 제발 넘어와라, 그거죠. 그 말이죠, 그 말. 정신의 눈 또한 일정한 시점까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비학은 경험에 근거하며 이 경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오직 개념적으로 코치코치 따지는 사람만 우주 맨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나 또는 왜 애초에 신은 우주를 창조했을까 등을 탐구한다. 오히려 인식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신비학자들은 더 이상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신적인 경험 안에서는 우리 행성에서 자신의 운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우주라며요. 우주를 알고 싶거든 우리를 파는 것도 당연한 방법이죠. 나를 알면 우주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우주를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카샤 크로닉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비추어 반조하여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 우주를 알게 하여 그래서 무슨 선장이 오네, 무슨 빛이 내리네, 토성기는 대단하네, 와 신들의 존재네, 나는 뇌물이야 사람이었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냥 글로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도대체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 앞으로 그런 정보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빅빅거리면서 전사전사거리면서 자꾸 무슨 플레이아데스에서 누가 왔다느니 리브리에서 누가 왔다느니 왜 굳이 바보 같은 서양 사람들이 앉아서 마음 공부하는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걸 역으로 또 가져다가 또 흉내를 내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그냥 일상생활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강강수월래하고 자치기하고 모든 놀이, 오징어 게임, 이거 그냥 이치 아니에요, 원반강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달을 보고 큰 숨을 쉬고. 어, 아셔야 돼요. 왜 굳이 한 바퀴 돌아온 그 다 망가진 그거를 코스프레 하냔 말이에요. 앉아서 명상, 이쁜 빛, 차크라.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다. 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을 보세요. 사람만 우주에 맨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나? 우주에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신은 우주를 왜 창조했나? 이런 질문은 하등한 질문이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갖고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는다. 슈타이너가 지금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한 것은 우주 물리 안에 그냥 딱 갇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 갇혀있으면서 왜 창조됐지? 신은 왜 그랬지? 하는 것.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칸트 같이 신 같은 거는 만들어 놨고선 그냥 유물론 안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은 왜 나왔지? 나는 또 어떻게 시작됐지?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죠. 우주 맨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나? 뭐 싱싱거려? 자, 신은 그러면 우주를 도대체 왜 창조했나? 나는 시작한 적이 없는데 왜 우주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신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의 선택인가? 이런 질문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일찍 시작되신 분들은 10대 때도 시작하고 20대 때도 시작하고 30대 때도 시작하고 40대 때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희노애락을 충분히 겪은 불혹이 지나 50대 정도 되면 하늘의 뜻이 보이면서 이런 질문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깨닫기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 속에 박혀 있었던 옛날 책이 지금은 보이죠. 한 구절만 봐도 어느 순간 눈물이 철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글자야, 그림이야, 그냥 까만 거고 바탕은 하얀 거네 이랬다가 이게 뭔 어이가 없는 제목이야 이랬다가 지금 보면 다르잖아요. 물질력 안에서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살아온 것이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누가 내린? 신이 내린. 신은 누구였다? 여러분이었다.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그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작업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헤매면서 가르침들을 쫓아다녔었구나. 그 또한 혼란스러움이었구나. 라고 내가 그냥 장역해주면 그뿐이에요. 그뿐. 그럼 된 거야.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말 그랬다면 아카식 기록 같은 거를 보면서 이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헷갈렸었고 이런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의 나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알뿐 하고 아까 얘기하고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평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상태라는 걸 몰라요, 본인들이. 자기가 좀비 상태라는 걸 몰라. 그럼 파야지 우주적 이치를. 자, 천부경이 도와줄 거니까 제발 천부경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 수준이면 공부 좀만 하면 마음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이야기가 들릴 소냐마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 우선 가장 가까운 정신적 경험 안에서 나타나는 인식을 거쳐야 한다. 당연하죠. 지금의 나니까.
천부경적으로 봐서 육생 했을 때는 물질의 나로서 세상을 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나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그냥 여러분이 잘 먹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살 정도 되면 그거는 완성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원래 사람이라면 7살, 14살, 21살 정도 되면은 그냥 일입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공부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30대를 맞고 40대 불호까지 오는 거예요. 인생 공부가 그냥 이치 공부가 되면 자명하게 21살 정도 되면 아, 우주가 왜 시작됐지? 나는 누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학, 과학, 수학 점수, 수능 몇 점 이런 선생님 말고 진짜 내 인생의 스승이 있어야 되는 시간은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일찍 오고 여자분들은 성징이 빠르기 때문에 15살 이때부터도 올 수도 있죠. 그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21살, 25살, 30살이 넘어가도 절대로 해결을 안 해줘. 돈 벌어야 된대. 성공해야 된대. 대학 잘 가야 된대. 야, 지금은 그러면 안 된대. 박사 딸에. 결혼 잘해야지. 애나. 애는 내가 봐줄게. 이때부터 시작된 정말 우주 근본적인 이치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이 지금 유튜브를 보아하니 아, 나는 분명히 있는데 자꾸 버리라고 그러고 아, 양심자명 저거 그냥 이분법적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양심자명이라고 하지? 그럼 사람들을 되게 소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거 아니야? 정확한 사실도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심지어 이 정치 상향이라 그러는 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양심자명을 찾으라고? 이거 무서워서 뭐라도 하겠나? 사람 다 이렇게 소심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하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조금 불편해서 홍익하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너희들이 타온 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고 그거를 그냥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힘을 가져. 실망하지 말고 힘내. 근데 이런 가르침 좋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 공부가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안 되죠, 여러분. 안 돼. 여러분이 선생님들 밑에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냥 우주 섭리 아니라는 증거예요. 반증. 여러분들의 거기 의심이 딱 든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우주 섭리를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배운 소중한 점들은 분명히 알고 챙겨서 그 전복값들을 챙겨서 여러분들은 훨훨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치를 쥐어잡고 독수리가 먹잇감을 양 발로 쥐어잡고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이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왔던 자리로 어머니 품으로 내가 있던 본으로 본태 본심 본태 자리로 여러분들이 헐헐 날아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다라고 제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세상이 무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공이 아니라 또는 절대무 아니라 무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왜 제가 세상이라는 표현을 붙였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물질 아니야? 인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치 세상이긴 이치 세상이죠. 무주 세상을 열어서 정확히 바라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낼 수 있는 힘을 계속 찾는 것이 동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아는 뭐 영의 세상이다, 영성이다, 무슨 저쪽이다, 뭐 허경영 선생님은 하늘궁이다 이런 설정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소공자 선생님이 아프락삭스 원리로 그렇게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법칙을 얘기하는 게 그 세상에서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런데 보란 말이에요. 그냥 경전 또는 약간의 깨달음으로 홍익하래. 양심 자명을 하래. 도대체 그분들이 창조력이 있냔 말이에요. 창조력이. 그분들은 해석력이 뛰어날 뿐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성이 좀 뛰어나거나. 그래서 제가 창조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창조력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면 뭐라도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의 직역을 만들어내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창조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주가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언제까지 제 강의만 들을 거예요? 이거는 제 강의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힌트만 드릴 뿐 계속 저 자체도 공평하게 판단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제가 제 강의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선생님들도 제 강의 가져가서 쓰세요. 괜찮으니까. 저작권 없어요. 진짜 알매 저작권이 어딨어. 어디 뒷구멍에서 돈 1,000만 원씩 받고 천배경을 가르쳐요.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여러분이 물질 세상 안에서 밥 사하겠다고 석 사하겠다는 건 얼마든지 돈 받으시란 말이에요. 천부경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자,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가장 가까운 정신적 경험 안에서 인식을 거쳐야 한다 그 부분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물질 세상 안에서 육생했다는 사실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자꾸 선생님들을 비판하게 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를죠. 이거. 주변의 인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 좀비다, 위험하다, 그만하시라, 제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식 표현은 뭐예요? 깨진 진리 세상을 우선 인지하고 우주 섭리를 알며 이것도 금이 가고 있으니 벗어나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들은 이미 우주 섭리를 알고 있다. 순전히 무슨 힘으로? 과학, 물질, 문명의 힘으로 우주 섭리에 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닿고 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의 힘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전쟁 상황의 세계 정세, 코로나 상황의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수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일단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공부 더 해야죠. 더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그 입에서 그런 게 나온 게. 또 정치, 권력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자기가 지원을 했어, 후원을 했어. 지금 만약에 권력을 잡았어. 그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진짜 그 선생님 가르침의 본이에요? 아, 우리는 그거를 방편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봐. 100년 기다린다고 그 세상 올까요, 여러분?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마음, 그 선생님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본이 서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선생님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선생님들 자체가 우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작업은. 멈춰야 돼요. 선생님들부터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더. 제 강의가 어느 정도 들리시고 공평한 사고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데 맞네 맞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릇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극히 현실적인 물질적이라서 그게 안 들리는 건가? 왜 근데 자꾸 저게 의심스럽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그게 당연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성향을 뭐로 뒤덮어버려요?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고통이라고 얘기해버려? 물질의 에고로만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고가 도대체 어떻다고 도대체. 왜 자꾸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입으로 뻥긋뻥긋거리는 그 선생님 누구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입으로 뻥긋대는 너 누구냐 그거예요. 너. 그러면서 어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평화로우라 그러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맨날 앉아서 똑같이 홍익홍익 거리고 있냔 말이야 도대체. 그게 좀비 탄생이지 뭐예요. 그들의 깨달은 노예 탄생이지 뭐냔 말이에요. 자기를 뛰어넘으라고 더 가르쳐야죠. 진짜 양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는 한계는 여기니까 더 뛰어넘어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2022년인데 아직도 1500년 전, 2500년 전 가르침을 그대로 앉아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제기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자꾸 안 들리는 이유는 때가 안 맞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물론 그래요. 그 선생님들의 공부가 소중한 점은 물질 문명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죠. 왜냐하면 일단 진리를 봐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본 것 같은데 가르침이 머물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갑한 거예요. 잘 안 들리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으라는 기회예요. 지금 그게. 뛰어넘어라.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사람들이 참된 신비학에 정통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는 더욱 겸손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야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아주 서서히 어떤 인식에 어울리게끔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자랑이나 오만은 결국 어떤 인식 단계에서는 더는 의미를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질을 일컫는 이름이 돼버린다.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라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정말 끝도 없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통찰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겸손해진다 그러죠. 참된 신비학에 정통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간단히 말해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너 자꾸 흥분하고 짜증내고 너 배웠다는 선생님들 욕하고 있는데 너 그거 뭐 좀 깨달았다고 자랑하고 오만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겸손한 거 아니잖아. 흥분 좀 가라앉혀. 내가 알기로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 마음이 좀비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선생님한테 잘못 배워서 좀비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이니까 평화평 거린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소리가 자명하게 들리시는 분이 제가 지금 자랑하고 오만심에서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까 이게.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수백 편을 봤어요. 지금 수백 편을. 누구보다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사실이나 제가 어떻게 깨닫고 나니 그 선생님들의 위험성을 또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딸자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평화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멀리 그늘에 앉아가지고 깨달은 자는 그냥 내 딸자식이 낭떠러지를 떨어져도 사자한테 지금 잡아먹히러 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둬야지 사자한테 먹기는 것은 순리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늪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고 있고 미로에서 헤매고 있고 눈 감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제발 스톱시키자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초반 강의 때. 이 얘기가 선생님들을 들릴 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말하죠. 선생님들 자체는요. 이미 체면이 이만큼 찼기 때문에 들리더라도 뒷구멍에서 살살 듣거나 안 돼, 안 돼. 지금 내가 저 얘기를 했다가는 내 가르침이 다 삐뚤어지고 다 깨져야 돼. 말 다 바꿔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나는 이번 생에는 그러면 됐어 하는 순간 뭐예요? 좀비. 제가 선생님들 마음에 다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뭐가 살아나요? 선생님들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두려움. 여러분들은 못 봐도요. 저는 일단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가 보여요. 아니 그렇다면 이 목숨이 뭐냔 말이에요. 선생님들 제발. 그 여러분 체면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깨달았다며. 이 물질 안에서 여러분 체면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당 열어서 여러분들 센터 만들어서 사람이 2만, 10만, 30만이면 뭐 하냔 말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여러 사람이 눈치채고 있는데 우리는 지식을 통해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통찰하게 되면서 본인 자체가 그렇게 통찰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가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우주 섭리 안에서의 가르침을 끝까지 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제발 이 얘기를 들어야죠. 양심이 있다면. 제 얘기가 안 들리시면 슈타이너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보다 슈타이너가 한 수 위니까. 제발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 얘기가 자랑이나 오만, 겸손하지 않음으로 들리면 죄송하고 이 슈타이너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전에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슈타이너가 이렇게 글로 써놔서 겸손해 보이죠, 여러분? 슈타이너가 이렇게 글씨로 써놔서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책 한 권에. 하지만 저보다 100배 흥분하고 있다. 그 마음을 보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철학자들이 유물론에 빠져 있고 종교는 얼마나 망가져 있어요. 그거를 슈타이너가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걱정스러워요. 저는 다만 그 마음을 받아서 흥분할 뿐이고 슈타이너는 이렇게 겸손하게 책으로 써놨을 뿐이다. 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이 싫으시다 그래도 이치는 캐 가시라는 거예요. 이치는 제발. 이치만은 캐 가세요. 저도 어차피 물질력에 늙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60, 70, 80 되면요. 힘 빠져요, 여러분. 저도 어차피 그래서 필연적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앉아서 이쁜 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날수록. 하지만 지금 제가 살아서 막 생동할 때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초감각적인 인식에 관해 말할 때는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짐작하게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책임 나오잖아요. 여기 책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두에 서원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원. 슈타인은 이 책임. 깨달을수록 자기 책임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우주까지 놔두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우주에서 달걀 후라이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솜사탕 같은 인간들한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부처님이. 예수님은 바리새파들하고 지금 저 우주의 바리새파들하고 지금 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몰라 모르긴 제발. 그거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우주 섭리에서 양심 자명이냔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슈타이너가 지금 죽어서 땡 평화로움 얻었기 때문에 절대무로 가서 쉬고 있을까요? 슈타이너가? 최수훈이?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슈타이너 하고 있잖아요. 슈타이너가 놔둬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거죠. 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옛날 슈타이너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인연이자 연인이 되는 거죠. 어떤 법으로? 연기법으로. 연기법으로 인연이자 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슈타이너가 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수훈이 되는 것. 깨닫고 나면 겸손해지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게 돼요.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가서 떠들 수밖에 없다. 진짜 깨달으면 그 특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려고 하게 할 수 없어요. 깨달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 처음 깨달았을 때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제가 의심이 워낙 많아서 아 이게 다가 아닐 거야 하고 지금은 무슨 세상이에요? 유튜브 세상. 유튜브를 다시 훑었죠.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유튜브를 다시 한번 훑었어. 그리고 났더니 더 자명해질 뿐. 확인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위험성이 책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안 찾는데 증명을 안 하고 그냥 막 나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그때. 동무들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동무들은 그 서로 얽혀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볼 거기 때문에 쟤는 저거는 좀 삐뚤어졌는데 왜 깨달았다고 착각을 할까? 우주 섭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요. 너희들 다 환상이야. 무주 세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 또한 환상이지. 세상 열어놓은 거 아니야. 그분들이 천부경의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알 턱이 없죠. 천부경의 일시무시. 노자님 마음을 알 턱이 없죠. 왜 현지유연거리고 도가도 비상도 거리는 건지. 물을 만물지 시라고 하고 유를 만물지 모라고 했는지 거기서 글자만 파고 있으니 명하면 명하여진 대로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고 공자 가르침이 그렇게 흘러오는 거죠. 제발 공자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하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주역 안티죠. 주역 안티예요. 역의 안티가 아니에요. 주역거리면서 8개, 64개 하면서 그 괴의 노예가 되신 분들. 공자 이후로 특히.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제목을 달았죠. 제가 강의 제목을 다는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노자가 바라보는 공자의 우주적 파국을 노자는 보죠. 왜?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깨달음의 수준이 공자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아유, 공자 저 녀석이 물질 세상 안에서는 가르침이 자명하긴 한데 딱 보아하니 2500년 지나면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서 저 가르침을 아직도 하고 있겠구나. 저게 굴레라는 것을 모르지. 자기는 자명, 양심 자명으로서 공자도 양심 있고 자명하니까 그 가르침을 뿌리고 있는 거겠지. 우주 섭리여, 마고신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한탄을 하는 마음의 노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현지위원하는 거를 꿈에도 알까냔 말이에요. 꿈에도 알까냔 말.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현지유형 글자로 해석하고 그동안 공자가 해석한 거 주역 뭐 그러면서 그 다음 장들 해석하는데 더 혈안이잖아요. 1장만 제발 제대로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미 해석해놨고 너무 쉬운 말로 해석해놨죠. 너무 쉬운 말로.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잔 말이에요. 자, 소공자 선생님이 뭐가 나왔어요? 소공자 선생님 표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주역이 아니라 뭐예요? 공자역이 아니라 소공자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종 얘기하잖아요. 주역, 동무 여러분들이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을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공자 선생님이 드디어 창조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제가 해야 되지만 그 역할을 소공자 선생님이 해줘서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역을 창조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뻥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소공자 선생님이 열어놓은 이 역의 세상은 분명히 자명하다. 100%예요, 100%. 들어가는 강의를 지금 하나 열어놨어요, 여러분. 30여 분짜리 하나.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너무 자명해. 왜? 소공자 선생님은 음양의 이치 정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프락삭스 원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우주 세상에 풀어지는 것을 육각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자 선생님은. 육생이거든요. 육생. 그거를 소공자 선생님이 알아버렸어요. 이 육생이라고 하는 육각세상의 힘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반지를 팔고 계실 분. 좀 팔면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금반지 좀 팔면 어때. 먹고 살아야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공자의 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역이 아니라 앞으로 송우자 선생님이 역 강의를 뭐 이제 한다고는 그러셨으니까 하나 두 개 뭐 풀어 놓을 텐데 잘 보세요. 잘. 도대체 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2022년 이후에는 풀어야 되는지. 송우자 선생님이 들어가는 말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동안 2000년, 2500년 된 역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지금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우주인데 왜 물질 세상 안에서 있는 법칙을 그렇게 자꾸 공부하냔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필요 없는데 과학 물질 문명이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은 64개 공자가 만들어 놓고 공자가 설명해 놓은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노예 세상을 살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점치고 있을 거야. 간단히 설명하지만 주역이 맞아 떨어졌으면 세상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주역 점치는 게 뭐 맞아 떨어졌으면 세상이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신경에서 나오는 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된. 천부경도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여러분만의 천부경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천지비라는 역이 있대요. 천지비가 있는데 천지비가 하늘과 땅에 등졌다라는 표현의 부정적인 의미가 그동안의 주역에는 많았는데 소공자 선생님 이거 완전 뒤집죠. 그것은 그냥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이치다. 조화치와 교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천지비를 등졌다라는 표현을 써서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냔 말이에요. 이게 안 좋아서 여러분 세상이 망했냔 말이에요. 세상은 또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면서 주역도 새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새로. 새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책임감이나 여러분들의 역할들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소공자 선생님이 역 강의가 나오면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그 정도는 배워도 돼요. 물론 기존의 역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무조건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갖고 있되 새로 창조돼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열어내는 주역 세상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너무 신박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보시라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꼭 보시라. 주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도 그런 주역이라면 들어도 돼요. 자, 그래도 인류는 이러한 초감각적 인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전파하는 사람은 겸손, 참되고 순수한 자기 비판,
자아인식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노력과 극도의 신중함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동무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고 저조차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치가 될수록 이치가 보이기 때문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잡을 필요는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거나 흥분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욕을 막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있는 선생님들은 진짜로 어떤 욕을 하잖아요. 쌍욕을.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소중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욕한다고 무조건 싫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치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도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한도 끝도 없이 알매 한계는 있는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슈타인더도 얘기했죠. 알매 한계 없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나의 한계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알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매 한계가 있는가라고 탁 지어놓는 건 뭐예요? 신의 탄생. 그러니까 기복하게 된다. 이런 면으로서는 알매 한계를 짓지 마라라는 가르침인 거고. 자, 겸손, 참되고 순수한 자기 비판, 자아인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흔들리지 않는 노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밭 가는 소처럼 엉덩이를 따끔따끔 주인한테 맞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맞을 수 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밭 갈아 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노력. 계속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우주에 가서도 이 우주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택을 해야지. 자, 또한 신중함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날뛰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할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구에서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언급이 필요한 이유는 왜 슈타이너가 자꾸 위에 이런 얘기를 미리 계속할까? 이제 우리가 아카샤 크로닉 앞장들에서 얻은 인식보다 훨씬 구체적인 인식을 향해 상승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갈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길을 각각 얘기할 건데 더 폴라리스 시대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고차적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토성기보다 훨씬 높은 세상이 무주 세상이라고 했죠. 슈타이너 또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신중함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슈타이너의 그래서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슈타이너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장미 십자와 비슷한 상을 통한 명상을 하려면 분명히 슈타이너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슈타이너는 정신줄 놓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미 십자, 장미 십자. 거기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꼴이 지금 세상에서 서양에서 나갔던 인도를 통해서 서양인들이 그냥 좋아했었던 그 명상법이 다시 들어오면서 SNS 세상을 뒤덮고 있죠. 아, 여러분 거의 심하게 말하면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발 좀 멈추셔야 돼요. 그 코스프레 제발 멈추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특히 법문한다고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떠드시는 분들 내용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는데 그냥 몰라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일으키지도 마세요. 평화롭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와 평화로움을 얻었네요. 대박 막 이러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눈물이 나지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환상 체험이에요. 환상 체험. 중독.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그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를 딱 인지했으면 어떻게, 이런 것이 평화로움이구나. 공부해야죠. 그건 우주 섭리도 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고통을 잊었을 뿐. 집에 또 돌아가면 또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글부글 안 끓으면 그건 무슨 상태예요? 좀비. 물질 세상에 있는데 당연히 끌어야죠, 여러분. 부글부글 끌어야지. 사회생활 안 해요? 하죠. 애들 안 키워? 키워야죠. 돈 안 벌어야 돼? 벌어야죠. 정치 현실에 있어서 투표권 하나가 소중한 건 사실이잖아요. 누군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비거 분석해야 되니까 물질 안에선 부글부글 끓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공평하게 바라보되 선택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있지 말고. 이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어쨌든 고차적인 인식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의 전언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조망하고 나면 미래에 대한 조망이 따라올 것이다. 과거를 조망하면 미래에 대한 조망이 따라온다. 지금을 알면 과거와 미래를 다 할 수 있다. 천부경은 환의 원리기에 어디든지 내가 점을 찍든지 간에 그 또한 나다. 나였을 뿐, 나일 뿐. 그리고 나일 예정일 뿐. 지금을 정확히 통찰하면 분명히 이게 미래의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미래 통찰. 과거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 알게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긴 하지만 미래는 참된 전신적 인식 앞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긴 하지만 일단 물질 세상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없어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게 핵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수사녀가 지금 이렇게 정의한 수준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 그 당시에 신비악 거리면서 영지 거리면서 영악 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미래는 참된 전신적 인식 앞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도통하신 분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동양에는. 그런 분 거 얘기하는 거죠. 신비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저 높다란 편견과 판관 자리에 앉아 이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간단히 공상과 몽상의 영역으로 추방해버리는 사람은 특히 이런 미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공상과 몽상의 영역으로 추방해버리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삐뚤어져서 공한 사람들, 역으로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뭘 만들어놔? 고통이라고 말해놓는 사람들의 이 비겁한 심정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벗어나려고 핑계 대는 거죠. 그거 핑계. 그거를 심지어 제자랍시고 앉혀놓고 가르쳐. 이 좀비 탄생, 노예 탄생이지 뭐냔 말이에요. 이거 추방해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도통이 조금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노예 탄생이라는 거죠. 다 노예 탄생.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요. 이 슈타이너 마음을 보면 이거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저 높다란 편견과 판간 자리에 앉아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멈춰라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심이니 자명이니 편안하게 평안히 몰라 이러면서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그러고 이거를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높다란 편견과 판관 자리. 원래 그러네 자기가 선생질하면서 맞네 그러네 너의 깨달음을 내가 판단해 보겠으니 이 공상과 몽상의 영역으로 추방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죠. 절대 몰라요. 그분들은 절대 모른다.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또는 그냥 영성으로만 알 뿐이야.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공평하게 봐야 돼요. 공평하게. 하지만 단순한 논리적 고착만으로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명료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얼마나 우습게 설명해요. 너희들 그렇게 앉아서 깨달았다고 장사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논리적 고찰만 하면 거기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 상해 사고만 조금 더 해. 벗어나지 않았잖아. 왜 자꾸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야? 판관 자리에 앉아서 맞네 그러네 평안해 아니네 얘기하면서 왜 그러고 앉아있어. 단순한 논리만 필요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 말이야. 지금 이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명료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 논리적 고찰은 인간의 편견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받아들여진다. 자기가 논리적 고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편견은 모든 논리학의 막강한 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인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저보다 100배는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들끓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해줄 필요가 있죠. 이런 글에서 슈타인의 마음을 보자면 훨씬 끓어요, 여러분. 훨씬 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글로서만 보면 슈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글로 정리될 정도면 슈타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찰의 통찰이 제가 물리력으로 안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죠. 슈타인의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서 그런 공부를 평생 하다가 펼치고 가신 분인데 제가 물질력 안에서의 그 수준을 어떻게 당해요? 저는 앞으로 공부할 뿐. 하지만 이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건너뛰었기 때문에 슈타이너 선생님의 위치를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어요. 슈타이너 선생님의 한계도 볼 수 있고 동무 여러분들은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천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간극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주세상을 열면 정말 이치가 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힘이 생긴다. 자, 신비학자는 정신적인 영역에 적합한 방식과 엄밀함으로 자신의 일을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깨달음이 오더라도 철저하게 고증하면서 비판하면서 분석하면서 자꾸 비교 분석해야 돼요. 비교 분석해야 돼.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만 여러분이 파면 비교 분석할수록 일시무 씨가 그래서 정말 깨질 수가 없고 대단한 거구나. 우주섭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고찰하고 통찰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질 뿐이에요. 더 맞아 떨어질 뿐. 천부경이 그래서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 허점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허점이 너무 많아. 불경이든 성경이든 코란이든 간에 다. 천부경은 그것을 81자로 함축시켜 놨기 때문에 오류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극도로. 여기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삐직삐직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시대가 맞지 않는 가르침이 흘러 내려오면서 그 말이 지금도 똑같으니 꼭 들어라 라고 하는 깨진 가르침들을 갖고 있죠. 인생은 고니 벌써 이런 거. 무상 고무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런 것들. 노자님이 설정해 놓은 도가도 비상도 현지에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설정해 놓은 것. 이런 것들. 다 위험하다는 거죠. 인류의 발달은 이런 위대한 정신적 법칙에 달려있다. 어떤 법칙? 천부경 일시무시의 법칙. 일시무시 일석삼급 블라블라블라 육생. 우주와 정신, 영성과 정신을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의 일시무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미래도 산소, 수소, 유황이 자연법칙에 반해서 결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삶 속에서도 정신적인 법칙에 반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법칙, 이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치. 이게 조금 하위 차원이긴 해요. 정신적인 이란 말이 일단 들어가면. 어쨌든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법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수준은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요. 우주 섭리까지만 봐야 돼요. 그 이상 보면 이건 다 깨져요. 슈타이너 말도. 깨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법칙, 우주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 왜 그게 맞냐면요. 이 말을 하죠. 산소, 유소, 유황이 자연 법칙에 반해서 결합될 수 없다. 지금 이 우주에서는 일석삼극이 이 물리 법칙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산소, 수소, 유황이 결합되어 가지고 만물을 만들더라도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정신적인 법칙도 그거와 같아서 이 우주 안에서는 미래에도 똑같은 법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방법이 있고 육생에서 내가 이 물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의 이치를 두 가지를 다 봐야지 이 말이 자명해지는 거죠. 슈타이너가 약간 약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자명하게 구분을 지었을까라는 거예요. 우주 법칙, 우주 섭리는 순도, 섭, 진리 순으로 펼쳐지지만 정신적인 것 또한 그 메커니즘에서는 똑같지만 풀어지는 것은 달리 우리는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너무 간단한 비유니까. 그것도 인간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냥 그렇게 풀어지는 것. 산소수소 유황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결합되면 그렇게 풀어지는 것. 왜? 동물 식물계까지는 혼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순리도리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순리와 도리인데 지금 우리가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인간이 그게 순리고 도리다? 이게 그들의 설정이잖아요. 그들의 설정, 노예 설정.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고 침팬지가 아니에요. 고동 침팬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화론의 맹점이 뭐예요? 진화론의 가장 악랄한 점이 노예 탄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 왜? 내 설정은 단세포 동물이었대요, 그냥. 나는 원숭이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원숭이냔 말이에요. 그 노예 탄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미 모든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들이 안 내놓을 뿐. 10만 년 전에는 그러면은 다 무슨 고등 침팬지만 있어야 되게. 예를 들면 피라미드는 어떻게 졌으며. 그러니까 갑자기 외계인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인간이었다요. 그냥 인간이었다. 이치로 보면 차라리 우리 조상은 그냥 계란 후라이였다. 이게 맞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은 그냥 불솜사탕이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원숭이가 아니라. 그러므로 정신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법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자명해요, 여러분. 지금을 통찰해 내고 나면 정말 지금을 통찰하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미래를. 자, 제가 계속 노파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죠. 동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제대로 파면요. 이 미래의 법칙성을 아는데 굉장히 특화된 동무 여러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자, 동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힘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끄러질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들여다본다고 미래 본다고 거기서 딱 무슨 마음이 끌어요? 아, 장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냥 무주 세상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죽을 때 깨닫죠. 아차차, 내가 그때 미끄러졌구나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죽을 때 깨달으면 늦죠. 왜? 업이라고 하는 건 그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한 생을 살았을 때 깨달음이 클수록 굴레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한 만큼 업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수미산보다 큰 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험해요. 위험해. 여러분이 죽을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수미산보다 큰 죄. 그냥 살짝만 미끄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미래의 법칙성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그래서 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 인류애를 포함하고 있는 동무 여러분이 미래 좀 본다고 그거를 장사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데는 좀 쓸 수 있어도 다 같이 먹고 사는데 쓰는데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해요? 목숨 바치죠, 그냥. 여러분들의 그릇의 설정을 작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